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8월 영역별 모의고사 첫 번째 1회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인강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OT자로 보고 뭐 문제 풀고 보실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만약에 편한 대로 멈춰놓고 하시면 되니까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약간의 룰 때문에 먼저 이걸 좀 보고 갈게요. OT 자료, 프린트물은 OT 자료이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다 같이 이거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제 각자 해당하는 거, 직강과 인강에 해당하시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시험, 이 문제가 10문제죠. 그 기준으로 그냥 60분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한 30분에서 40분에 내가 너무 다 잘 써. 이러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내용인지도 알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학처럼 막 이렇게 계산하고 사고를 좀 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60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마 한 3회 정도까지는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좀 스킵하고 넘어가고, 요거 이제 다시 봐야겠다고 이렇게 문제를 좀 읽고 넘어가다가 보면 한 30분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60분이라는 건 이제 거의 맞춰진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1회는 무조건 좀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고게 10문제를 60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뭐 바로 강의 듣기, 요런 것들이 그냥 뭐 참고하세요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꼭 좀 지키면서 8일 연습을 하시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략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뭐 5분, 10분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른 날로 넘어가서 이걸 해설을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바로 이제 뭐 30분 아니면 뭐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뭐 식사를 하고 바로 듣는다. 이런 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다는 게 오늘 그러니까 한 날에 다 해버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해설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 듣는 선생님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것을 되게 귀찮아하고 되게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해설 자료하고 뭐 이걸 다 덮어요. 다 덮고 이제 뭔가 들은 거에 대한 기억이 남고 아까 문제를 먼저 한번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제작성 답안지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답안지거든요. 거기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걸 뭐 완벽하게 하자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옮겨 적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들은 거 내가 이해한 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1회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1회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회 같은 경우는 하면서 아니면 지금 해설에 우리가 답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옮겨서 적어도 돼요. 옮겨서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옮겨 적고 뭐 그냥 쓰고 이 반복해서 쓰는 것이, 합격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마지막에 이제 하반기 마지막 우리가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너무 됐다는 말을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그걸로 항상 해서 이게 외치고 주장하는 바지만 많은 합격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많이 써봤던 게 막 긴장되는 시험장에서도 막 툭툭 써지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유념하셔서 제발 귀찮아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제작성 답안지 쓰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복습이라는 거 이제 내용 복습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완벽해야 돼.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내용이 좀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이 뭐 예를 들어 뭐 수요일이다 이러면 이제 한 3, 4일 후에 그러니까 다음 강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복습이 다 마무리된 후에 똑같은 그 제작성 답안지에다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하시면 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은 솔직히 문제 푸시고 확인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특히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정말로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증사항 보내신 선생님들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하고 약속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약속과 요 순서를 좀 지키시고, 시간이 막 문제를 쓰시느라고 문제를 푸는데 60분이 넘어간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속 천천히 써도 돼요. 근데 뭐 그냥 모르게 답을 아직 쓸 게 많이 없는데 그냥 괜히 허송세월로 60분을 채우려고 그거는 안 하시면 된다. 이 말을 드리고요.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제 혹시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뭐 먼저 영상을 보고 꺼서 다시 시험을 보고 다시 하시던 이제 그거 이제 맞춰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예, 강의를. 그래서 문제를 이제 펴 놓으시고 해설 자료에 보시면 이제 자료를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지 자체는 이제 시험 볼 때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약간의 형식이요. 그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완전히 실전하고 똑같이 형태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다르냐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써보게 해드리고자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보셨지만 뭐 갑자기 문제 안에 1번, 2번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OT 자료에도 나갔지만 꼭 그렇게 해서 완벽히 거기 꽉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 아까 우리 보신 거에 보면은 계획 있잖아요. 8회 정도에.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본질 발달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변천이나 이제 그 정도 세계적인 동향이나 그다음에 교육 과정, 교과 내용의 지도서 내용은 언제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도 물론 언제나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1회의 메인, 핵심이 요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 앞에 이론이 좀 자기가 미숙하다 생각을 하시면 요 진도표를 보시고 미리 거의 복습을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올려드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에 뭐 예를 들어 평가와 오스벨 뭐 이 정도의 내용인데 메인이 그렇다 그러면 거길 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뭐 문제를 풀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시지만 그래서 그 순서대로 거의 변하지 않게끔 할게요. 이게 문제를 매번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영역이다 그러고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해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요거 꼭 보내주시라고 했고 8회가 나가고 여기 이제 요거 우리가 기출백선도 월 자료가 회차가 나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건 그때그때 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다 한 묶음으로 묶으셔서 이제 교재를 꼭 만들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를 이제 나중에 회차별로 해서 딱 묶어서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좀 시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게 요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준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예습을 좀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예습보다는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요쪽 영역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제 해설로 갈게요. 예. 가시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뭐 양식은 거의 제 강의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기출백선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이제 좀 확인하고 뒤에 이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이론 정리라고 해놓은 거는 또 마찬가지로 흐린 글씨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쓰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예. 난 너무 이제 그 다음 주차에 나갈 때 제가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또 복습 자료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또 연습하시고 하니까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복습만 좀 완벽하게 해도 7, 8월에 마무리했을 때는 뭐 8회의 문제를 풀었다. 그 뭐 80문제 정도잖아요. 10문제씩. 그러니까 뭐 너무 적은 거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방대고 그 안에 다른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달라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6월에 기출백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맛을 봤잖아요. 실전을. 그럼 7, 8월에 이제 좀 이제 정말 더 능동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답안이 있고 밑에 답안 제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안 제작성은 제가 그냥 항상 놔두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써보는 거죠. 그냥 뭐 꼭 구해받지 말고 양식에 맞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거 해설 들으시고 답안지에다가 다시 막 이렇게 쓰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 정리된 걸 한번 다시 옮겨보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복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복습하고 나서 또 한번 또 써보고 지금같이 이런 기입형이나 이런 단답형은 뭐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라는 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5431 빵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이해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제가 임의대로 써놓은 거니까 뭐 그냥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론을 기억했나 뭐 기억을 잘하면 뭐 답안 작성 잘하겠죠. 그리고 문제 이해가 됐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점수를 나 오늘 이거 3점밖에 안 되나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복습하실 때 한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스피드하게 하나씩 체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신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자기 반성민 평가를 안에다가 뭘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그냥 뭐 여기 뭐 극단적으로요. 전혀 몰라. 1번 예를 들면 전혀 모름, 이론 확인.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전혀 몰랐음, 이론 확인 요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를 봤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이거는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았다 안 맞았다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처럼 2점 4점 매길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내가 이론이 잘 무장이 돼 있다 하는 선생님들은 좀 더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시고 쓰는데 좀 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하는데 하시고요. 아직도 나는 정말 내가 수교가 좀 이론이 좀 이렇게 무장이 안 됐다. 충분히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 더 많아요. 문제 풀 때는. 그런 선생님들은 또 복습을 위주로 하세요. 근데 다만 이번에 7, 8월에 복습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작성 지금 바로 듣고 쓰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복습을 하면서 그 밑에다 한 번씩 또 더 써보기. 그 다음에 주말 이제 오늘 이거를 첫 번째 시험 본 날 기준으로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또 제작성 해보기. 요렇게 반복하는 걸 진짜 완전 이건 뭐 추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수학교육 목적,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문제를요, 제가 1번하고 2번 문제는 딱 하나씩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더 이상 뭐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이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예. 거기에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 3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리성 이거를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여기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리성, 수학교육의 목적이 뭐냐? 수학교육 우리가 교사가 수학을 지도하고자 하는 완전 당위성이죠.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수학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항상. 수학의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온 것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기출백선에서 했던 자료보다도 더 이 뒤에 따라가는 자료에 있는 내용 외워야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뽑아드리는 거예요. 뽑아서 쥐어짜고 뽑아서 쥐어짜는 거니까 그것만 정확히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체크해보세요.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문제 푸셨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리성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죠. 아니, 지금 이제 외워졌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학의 특성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죠. 요게 이제 신논에서 굳이 정리가 안 돼서 뭐 신논을 막 찾는데 없더라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는데 뭐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수업으로 계속 했을 땐 신논 정리 노트나 어디든 이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7가지 수학의 특성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놓은 상황에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이제 3명의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박 교사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박교사나 김교사나 이제 막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에 이 교사가 기억에 들어갈 말이 이제 정신도야성, 뭐 정신도야적 가치, 요런 말 쓰시면 돼요. 정신도야성.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이 교사 본인이 이제 자기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도 학교 때 뭐 너무 어렵고 짜증나 힘들었지만 뭐 그런 뭐 어려운 문제, 형식적인 문제를 하려면 추론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쾌감, 희열을 느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고등 사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신도야성, 정신도야적 가치.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라 하는 거에서는요. 그쵸? 정신도야적 가치 뭐 이렇게 쓰시면 맞게 하시면 돼요.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니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질문한 게 뭐냐면 수학적 추론 과정에 그 정신적 능력의 훈련에 적합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낯설죠. 근데 이게 다 그대로 인용을 한 거고 우리가 다 신론에서도 보고 많이 본 건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아까도 이해가지고 우리가 정신도야성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등사고 능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등사고 능력, 추론 능력, 고등사고라고 할게요. 예. 그거 안에 포함된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도야성은 엄밀, 간결, 논리, 일반 이 네 가지를 하위 요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론에서 정신도야성을 할 때 네 가지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낯설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그 말을 하는 문제인지를 몰랐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 더 앞서서 정신도야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하위 요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신도야성의 하위 요소, 포함되어 있는 요소, 엄밀, 간결, 논리, 일반. 간, 논, 일. 엄밀, 간결, 논리, 일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기출백서라고 또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아예 그냥 빈칸 뚫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대신에 혹시 뭐 놓치거나 이런다 그러면 뒤에 다 답이 내 이론하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답안지에 정답을 썼다. 그러신 선생님 다시 한번 쓰면서 또 쓰죠. 근데 아까 못 썼다. 그럼 또 지금 한번 쓰면서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빈칸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요런 유형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씩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형은 하나씩이지만 그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다가 이거 나 완전 모름 이렇게 그 자기 반성란에 써놨다. 완전 모르니까 그 문제만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이론에 다시 가서 거기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만 보시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은 하나지만 이 안에 그 영역은 지금 이건 수학교육의 전체적인 본질에 대한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여기가 낯설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순서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뒤에를 먼저 갈게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제가 투투 계정까지 쫙 넣어놨죠. 예.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고요. 사실 우리가 09, 15, 투투 요 계정의 밑에 것들은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투투나 1호 계정은 뭐 거의 아주 능숙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쪽 것만 제가 해놨어요.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7차까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요 굳이 명칭을 쓰지 아니라고 해놓고 일부러 문제를 낼 때는 제가, 그 자체를 그냥 한번 써보라는 거죠. 순서를 쓰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답은 써놨어요. 니은, 이응, 기역, 미음, 시옷, 비읍 이렇게 했고, 리을에서 디귿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마 순서는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이렇게 뭐
8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7, 8월 00 문제 풀이는요, 뭐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내용은 꼭 나와요. 근데 유형이랑 제가 아까 말한 문제의 형식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해서 실전 모의고사하고 형태가 좀 다르다 그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투투 개정까지 오는 그 과정. 아, 내가 이걸 또 까먹었네 하시는 분들은 그 복습을 하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기 제가 설명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순서 문제 있잖아요. 근데 비단 이렇게 뭐 교육과정만 묻지 않는 뭐 어떤 순서 문제 묻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명칭을 쓰지 않냐라고 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억을 읽으면서 수준이 매우 높았다. 벌써 이렇게 하면 이런 제가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3차가 되겠죠.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 읽으면서 그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의 주의 역량 뭐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생활 단원 학습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1차. 그쵸? 예. 보면서 그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개인의 능력과 수준 적성 등을 고려한 수학교육을 도모하였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제가 말하니까 알지 당장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2007 이전 7차까지 봤을 때 뭐 수준이다. 그 수준별로 아직 문서 자체를 만들어 물론 약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7차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은 홍익인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오목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답에도 써놨어요. 맞아요. 예.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가지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수준을 적정화했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짝꿍이에요. 3차하고 짝꿍을 먹어서 4차가 되는 거죠. 왜냐면 4차까지가 그 현대화 운동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을 4차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안 된다. 기본 정선을 다시 개념을 정립하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으로 가면 정보화 사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6차예요. 그렇죠? 정보화 사회 나오면.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는 게 뭐냐면 물론 07도 있었죠. 예. 07, 09, 15, 투투 요 4개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시옷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력 신장에 역점을 뒀다. 벌써 이거 보면 어때요? 5차죠. 5차죠. 문제 해결력을 이제 약간 문제 해결 대두된 건 4차지만 이렇게 역점, 중점을 뒀다는 건 5차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응에는 또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개통학습기잖아요. 그게 2차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요. 1번에서 아까 수학교육 본질 발달,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우리나라 변청 과정을 그냥 이거는 문의만 앞에서 보는 거고요. 4페이지에 있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죠? 네, 그 4페이지에 있는 걸 잘 보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뭘 넣어놨냐면, 이제 여기 문제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을 했어요. 그런데 출제가 최근에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적인 수학교육의 동향에 대해서, 정리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지금 5페이지의 2번의 흐름과 3번의 그걸로 근대화 운동부터 이제 현대 90년대까지 올 때까지를 쫙 한 표, 그리고 계속해서 출제가 됐던 현대화 운동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번하고 5번에 넣어놨죠. 그럼 요 정도만 알면 여기 출제되면 절대 여기에 선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1번의 유형 안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거고요. 2번 유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 흐름만 구체적인 건 지금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1번하고 2번 유형에서 그거 끝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이제 3번으로 가서 3번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투투 개정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오늘 우리의 메인이 이제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학습 이론하고 조금 별개로 순수하게 교육과정의 알맹이를 좀 많이 됐어요. 푸실 때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아, 이거 뭐야? 나 이거 이런 걸 이런 게 나왔어야 돼? 막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지금 3번부터 시작하는 거에서는요. 이걸 다 외우게 해드리고자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태나 이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요번 1회차 강의 통해서 나 요거 다 외우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 지금 하나도 안 외웠어. 괜찮아요. 그럼 더 빨리빨리 외워지겠죠. 자, 3번으로 가서 이제 개정 내용을 할 때 이제 그냥 예비교사와 교사의 대화 형태로 제가 만든 것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비교사가 말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한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밑줄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투투 개정의 전체적인 그 총론에서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험에 나오든 말든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박 교사 이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예비 교사니까 투투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 좀 구체적인 걸 알고 싶다고 해서 박 교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소, 협력적 소통, 공동체라는 또 총론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 있다. 근데 그거와 같이 반영을 해서 수학과 교과 역량도 어떻게 구성을 하였다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기억에 이제 이걸 한 번씩 쓰면서 외워지거든요. 문추리라고만 할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그죠?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연정. 연결, 정보 처리. 연결, 정보 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푸는 것도 능동적이었고 이번에는 해설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외우셔야 해요. 이런 약간 이 교수학습 이론을 넣어서 약간 사고를 해서 쓰는 답이 아닌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외우는 달이요. 7, 8월 안에.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하고 예비교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게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런 걸 물었죠. 개편이 됐죠. 영역명도 개편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번하고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1호하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초등 6개 학년, 중학교 3개 학년이 묶어서 공통교육과정이 됐죠. 초등이랑 초 중에 합쳤어요. 네, 공통. 그 다음에 이제 고등 3개 학년을 선택중심이라고 하죠. 선택중심. 공통이랑 선택중심이에요. 네. 그거는 뭐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초하고 중이 공통. 묶었어요. 고등학생이 선택. 자, 그러면 이제 예비교사가, 투투 개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쓰기가 그래서 예비교사의 말을 통해서 핵심, 내용 체계 자체가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거 기억해야 돼. 우리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 아이디어 맞아. 내용 체계 안에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대로 이번에는 그 알맹이를 좀 쓰게끔 문제를 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니까 그 알맹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박 교사가 이제, 맞다. 선생님 맞으시고 이제 그거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쫙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학년 또 학교급을 관통하는 수학 내용의 본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 디귿에 들어가야 될 말이요. 수학 내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용적인 거죠. 수학 내용의 본질. 전체적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걸 다 쓰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요거만 알맹이만 꼭 기억을 하실게요. 자, 지식이해 범주는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 원리, 법칙. 지식이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이 가겠죠. 예. 그거를 이제 아까 핵심 아이디어처럼 우리가 학년군 또는 학교급, 그러니까 학년군별로 구성하고 영역 간 위계성. 학년
군별로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영역 간의 위계성.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문서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투투 개정이 바뀌어가지고 막 발표를 한 작년, 그 다음에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이렇게 바뀐 내용이 약간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인 게 아니니까 뒤로 갈수록 이런 건 덜 나와요, 출제는. 근데 앞으로 한 작년, 올해, 내년, 한 3년 정도를 해서 앞뒤로 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리을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리을을 했죠. 예, 학년군별로 구성하고 영역 간 위계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과정기능 범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할 때 발현되는 보세요. 과정 기능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수학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교과 역량의 사고 과정이나 기능으로 구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수학 교과 역량의 사고 과정이나 기능. 여기다 쓸게요. 수학 교과 역량의 사고 과정이나 기능. 좀 길잖아요. 예.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긴데 그래서 좀 써보려고 연습을 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됐고요. 비읍으로 가서 마지막이죠. 가치태도 범주. 가치태도 범주는 수학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비읍의 가치태도 영역이 먼저 답을 쓰고요. 태도와 실천적인 성향인데 태도와 실천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가 사실은 아까 여기 있지만 그 1호 개정 안에서의 수학 교과 양은 6개였었잖아요. 태도 및 실천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빠져서 5개로 됐는데 그럼 뭐 태도 및 실천이 안 좋아서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학 교과 역량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제시를 해야만 훨씬 더 실천이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이사 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보세요. 여기 6개였던 게 5개가 되고 이쪽으로 왔고 이 가치태도 범주라는 것이 곧 예전에 기존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잡아지면서 외워지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사들의 말을 빌어서 예비교사가 이제 질문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 내가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뒤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 가나다라만 이거 정리를 그대로 해놓은 거고 이거 자료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교재에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수교는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혀진다 그랬어요. 내용을 방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점점 좁혀지면서 반복하면서 좁혀지면서 반복을 하면서 시험장에 가서 딱 정확한 답을 써서 합격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라고 계속 넣어드리는 거니까 지금 수학 교과 역량 변화는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구조 개편, 아까 이제 공통이냐, 선택 중심이냐, 이런 거. 그게 나 항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초, 중에서 공통 교육 과정이다, 선택 중심이다. 근데 선택 중심이 이제 일반, 진로, 융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예. 그리고 영역명이 변경돼, 아까 영역명이, 변경됐다. 영역명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 안 한 것 같은데 영역명 쓴 거를 그쵸. 예. 그건 빠진 것 같은데요. 예. 혼자 막 하다가 그러지 않았나요? 예. 니은에 수학 교과 역량 여기 쓰고요. 그쵸. 니은에 공통 선택 중심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명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그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박교사가 니은에서 할 말 있잖아요. 니은에서 할 말. 근데 그게 아까 거기 빈칸이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죠? 근데 쓰셨을 것 같은데 써놓으세요. 예.
수와 연산 변화 관계 도형 측정 자료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교사의 말을 제가 잘라 먹었어요. 공통하고 선택 주식만 쓰고서 그냥 흥분했나 봐요. 수와 연산. 이거 정말 기억해야죠. 영역명이 바뀐 거. 그러니까 초하고 중은 공통으로 묶으면서 영역명도 같이 통일을 시켜버렸죠. 예. 근데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예.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도형과 측정이 이제 기하죠, 기하. 자료와 가능성이 이제 기존의 확률 통계죠. 변화와 관계가 함수하고 방정식, 문자식 이런 거죠. 요게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다 그걸 알아냈냐면 뒤에 가서 하다가 알아냈죠. 9페이지 보다가 9페이지에 단을 보다가 이걸 저 혼자 눈치를 챘나 봐요. 자, 됐고요. 예, 거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놓쳐도 하나 빠지는 내용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러셔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라 항목 문서체제 변화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에다. 이건 일부러 뒤에 이쁘게 만든 표도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일부러 제가 사진으로 넣은 건 이렇게 진짜 원 문서를 보시라고 넣는 거예요. 예. 자, 마로 가서 아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교사학습 평가가 이렇게 이제 약간 바뀐 내용이 있고 바 항목에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거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이제 4번 갈게요. 예, 4번으로 가서 이제 4번에서는 중학교 수학 이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교사들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 한번 보시면 4명의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 교사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1호 계정에서는 문자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것이나 식에다가 수를 대입하는 과정을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았겠죠. 예. 그런데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걸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시계값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그래서 22개 투투 계정에서는 그걸 이제 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아마 우리가 교육과정 같은 거 할 때 약간 좀 메인에서 중요한 내용인데도 신론할 때도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마 좀 덜 강조했던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자를 사용한 시계값, 요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성취 기준으로 통합한 그 이유, 그것은 문자의 유용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자의 유용성 인식을 강조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4번으로 가서 4번에 지금 김 교사 말이죠. 문자의 유용성 인식을 강조하겠다. 김 교사요. 문자의 유용성.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만 학생들의 문자 유용성 인식을 강조하겠다는데 지금 이게 이제 김 교사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의 유용성, 문자의 뭐 어떤 그 필요성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아까 생각을 했고 썼다면 지금은 막 이렇게 우리가 면밀하게 점수 채점하는 건 아니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아, 이걸 보고 이쪽으로 연결을 했다 이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사 걸 보면 여기는 이제 내용은 많지만 기존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할수 이런 것들을 1호 계정부터 이제 거기가 계속 말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자연수 범위에서만 하라는 걸 강조하고 이게 말이 많은데 기존의 투투 계정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이런 말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1호 계정에서 그대로 했던 그 최대 공약, 최소 공부에서는 자연수의 소인수, 자연수 범위에서 한다, 활용 문제 다루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냥 또 역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추가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 최대 공약수 요 부분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이.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 뭐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뭐 경감보다는 학습 부담의 완화. 학습 부담의 완화 할게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야기가 나오면 까먹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약간 그렇게 요러한 걸 길게 안 쓰셔도 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요 최대 공약수 영역하고 연결시켜서 이거를 외우자는 얘기예요. 취지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사 갈게요. 2교사. 평균 삭제하고 이제 중학교 얘기죠. 예, 대표값을 자료화 가능성. 아까 이제 영역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상자 그림이 추가되고 공학적 도구 이용을 마저 명시했어요. 구체적으로.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투투 개정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칸을 다 뚫었죠? 이 교사도. 예, 길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료 해석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그거 다 쓸게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자료의 해석이 학생들의 활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료 해석이 학생들의 활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죠. 통계적 문제 해결 중요한 거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겠다. 기억을 해야 돼요. 뭐에 기억을 해야 하냐면 지금 그 중학교 영역 안에서 평균을 삭제하고 그것도 이제 명시는 했죠.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거 삭제하고 왜 대표값을 1학년으로 내려서 하느냐 이게 다 있잖아요. 그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기 앞에 오늘 특히 교육과정 같은 거에서의 문제에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이유는 이걸 외워야 돼서 만든 거예요. 예, 외우셔야 되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문서로 읽고 긴 걸 백날 첫날 읽어도 머릿속에 와닿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한 번만 딱 풀어버리면 많이 기억이 되니까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체교사를 볼게요. 예.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거나 작도한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1호 개정에서 뭐 탐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투에서는요, 설명할 수 있다,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딱 보면 벌써 뭐예요? 기하 영역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최 교사 말이요. 그래서 기하 영역 이야기하는 여 영역에서는 기하에서 투투 개정에서 가장 우리가 까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은요,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을 구체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안 했나? 아유, 했죠. 맨날 했죠. 근데 그거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니까 도형의 성질을 맨날 탐구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의 구체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이 쓰시면서 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단어 외운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흐름을 같이 따라오면 외워지잖아. 맞아.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이등변이든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을 구체화하는 게 지금 우리 그 투투 개정에서 핵심이에요. 기하에서. 그래서 굳이 증명이라는 말도 다시 굳이 증명이라는 말이 빠져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증명을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도 다시 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의 구체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 투투 개정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성질의 제가 거기다가는 그렇게 해놨군요. 도형의 성질을 여러 가지 정당화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정당화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죠. 학생 수준에 맞게 정당화. 학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이런 말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더 강조를 계속 하자는 거죠. 정당화하도록 권장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다? 제가 원하는 게 선생님들이 이걸 다 외우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중학교 변화 내용이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변화 내용이 공구 올 때 그냥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고 1호 투투에서 별 많지는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14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가 거기에 넣어뒀죠. 14페이지에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14페이지 뒤에 이론 보시면
있죠. 이걸 확인해요. 왜냐면 요걸 안 해드리면 제가 이제 요 앞에까지 문제만 하고 아 이거 중학교 변화 내용 가서 찾아보세요 하면은 그만큼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넣어 놓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확인하시라고요. 대신에 본선은 있잖아요. 정리 노트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할 때마다 조각조각 해야 돼요. 이렇게. 중학교 거 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 키워드를 좀 위주로 보시고 자 5번으로 갈게요. 예, 5번으로 가서 이거 이제 과목 구성 아까 사실은 이제 질문하는 거에서 뭐 어떻게 바뀌었지 않았느냐는 이 질문하는 거에서 넣으려다가 좀 그 모양을 다시 보시라고 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린 들어갈 말 쓰는 거 이제 기억 그 표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고등학교 수학 과목 구조 아까 앞에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반 선택의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거 써보시라는 거죠.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그죠? 대수 이게 참 바뀌어서 대수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온 거죠.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이게 뭐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또 3000%로 가지면 안 되니까 일반 선택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갈 거는 그 표를 먼저 봐도 되죠. 니은은 지금 그게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존 개정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겨울에 늦게 배웠던 거죠. 근데 요게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완전히 이거를 너무 안 배우는 경우도 있고 지도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그 학교의 어떤 절차들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시기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게 행렬이죠. 행렬. 그러니까 요것이 새로 뜬금없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2007 개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과목 때문에 그런데 이 5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5번 문제 같은 걸 풀려고 하는데 어머 내가 세상에 공부를 여길 아니, 너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까먹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5번 문제 같은 건 빨리빨리 넘어가시라는 거죠. 다시 보고 그 다음부터 하면 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어가자 하는 거가 16페이지부터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과목명, 단원명 그게 16페이지에 중학교 거 제가 넣어놨잖아요. 수연산, 변화관계, 도형측정, 자료관성 예전에 거 그대로 또 나오죠. 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대단원 이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애들 보이죠, 한눈에.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아까 대수, 미적원, 확통이잖아요. 거기 지수함수, 로그함수부터 통계까지 제가 쫙 써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안에 이제 미적분 2랑 기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수능의 과목하고 좀 벗어나는 거라 이제 다양성에 의해서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고 문제로는 또 그래서 더 출제가 우리 임용 시험 문제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단원명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그게 뭐 꼬집어서 뭐 그걸 묻겠어. 시험에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지금 이제 그 쉽게 말하면요. 5번으로 인하여 문제는 답은 이렇게 간단한데 제가 원하는 게 뭐다? 지금 전체 단원 그런 걸 다 알아야 한다. 과목명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번으로 가서 아까 중학교 내용 변화를 했지만 고등학교 내용 변화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또 양식을 교사들의 뭐 말을 또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또 너무 비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우고요. 예. 6번 가서 보세요. 6번을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투투 개정에서 이제 공통수학원은 행렬이 추가되었으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행렬과 그 연산에 대한 내용까지만 제시한다. 그게 아까
앞에서 행렬 단원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기존에 있었어요. 이제 뒤에서 확인을 할 텐데 우선 뭐 그래 행렬? 그다음에 나를 볼게요. 예. 투투 계정은 반복이 되니까 그냥 안 보고 넘기죠. 예. 외분과 관련된 내용,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삭제. 그죠? 외분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뜬금없이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성취 기준에서 그걸 나가는데 그거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를 보니까 뭘 탐구한다, 실생활과 연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 실생활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이해한다라는 표현 같은 것이요,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수정.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한 번만 보면 진짜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라는요, 원순열 삭제, 모비율 추가. 예,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제가 네 가지가 뭐, 가에 대해 행렬의 표현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취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나항목 있잖아요. 나항목에 있는 근거로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가 아직 암기가 안 됐으면 못 써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했느냐면 이참에 그냥 이게 문제 풀고 나서 암기해버리시라고 한 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행렬의 표현과 관련하여 옆에 보시면 기후 변화, 이게 이제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없던 내용들이잖아요. 환경 재난, 이거 이제 참 세계적으로 우리가 큰 일들을 겪고 나서 기후변화, 환경재난 등의 사례를 단순화. 발음 어려워요. 단순화. 하여 다룰 수 있고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료를 표현, 이해 및 처리 과정을 경험시키겠다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이해 및 처리 과정을 경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건 안 해요. 예전처럼 어떤 행렬하고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그 아주 대수적 구조를 들어가는 그 어려운 거를 학교 수학에서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행렬의 기본 연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 좀 강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아까 이제 외분이 삭제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취 기준 해설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소리거든요. 성취 기준 해설, 가항목이죠. 가항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 성취 기준 해설이랑 나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인 가나다라가 위에 가나다랑 좀 달라요. 제가 다른 문자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분의 내분을 도입하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을 도입하기 전에 외분은 없어졌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을 도입하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내분은 수직선 위에서 좌표평면 위에서 구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다룬다. 이렇게 바뀐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그 표현들 같은 거죠. 추가하고 수정된 것들이 뭐냐면 그 아까 추가했다라는 것이 실생활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예요. 실생활과 연결하여 문제를 한다는 자체가요. 새 교육과정 뚜뚜개정에서 강조하는 게 학생의 삶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거예요. 말은 좋은데요. 그렇죠? 학생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막 교육과정 안에 문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정. 교과 교육 과정.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출백상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빈칸 별로 없었는데 여기 좀 많아요. 앞으로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써야 돼요. 아까 답안에서 썼어도 여기서 또 쓰고 써야 돼요. 이건 쓰게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실생활과 연결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많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한다,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는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로 바뀐 거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뭐 그거는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성취 기준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원순열 삭제, 모비율. 원순열 삭제는 이제 학습량 적정화예요. 예. 학습량 적정화라고 기억을 하세요. 뭐 학습 부담 경감 요 말은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니까.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삭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 쪽에서는요, 예, 모비율이 그 추가가 된 건 통계적 소양 함량을 위해서 통계적 소양 함량을 위해서 모비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비율이 추가가 돼서 모비율 추정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비율 추정은 이제 디지털 소양을 함량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공학적 도구가 아니면 의미가 좀 크게 없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6번에서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고등학교 내용의 변화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6가지 지금 페이지 19쪽에 이게 지금 고등학교 얘기잖아요. 페이지 19쪽에 6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번에 대한 설명은 뒤에 문제 7번이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빼놓고 뒤에 있으니까 뒤로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 도입의 변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번에 진짜 실전 문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7번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답을 잘 쓰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내용은 이제 문제 풀 때 읽어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정적분의 정의가 1호 개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공구 1호부터 해서 그 흐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교재 할 때 이걸 되게 자세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을 주고 있죠. 공구에서는 구분구적법을 이해해가지고 정의하도록 했는데 1호에서는 이제 구분구적법 자체가 수학2에서 이제 미적분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밑에처럼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투투 개정에서 성취기준 해설에 있는 정적분의 정의를 쓰라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아까 오타 수정,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학2, 지금 이게 미적분이잖아요. 미적분이랑 미적분 1이 있는데 미적분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 아마 갸우뚱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갸우뚱을 할 수가 없죠. 미적분 처음 나오는 게 그거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풀이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할 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튼 거기에는 제가 일부러 흐린 글씨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투 개정에 그죠? 투투 개정에 정적분의 정의 그거 통짜로 기억을 해야 돼요. 늘 외워놓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정적분의 정의, 지금 빈칸에 흐린 글씨로 있잖아요. 정적분 정의 도입하는 그 방식 기억하셔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소함수 fx의 함수값이 음이 아니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fx의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라 한다는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꼭 외우기. 꼭 아직 안 외웠으면 꼭 외우기. 자, 그리고 이를 일반적인 연속함수에 대한 정적분적을 확정하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한 게 뭐냐면 이제 2015 개정하고 그 차이점 다른 점 이거 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쭉 들어가야 할 말은요. 지금 빈칸 뚫어놓은 것들이에요. 급수의 합과 구분구적법을 활용하지 않는다. 급수의 합과 급수의 합과 구분구적법을 활용하지 않는다. 다는 거는 1호 계정과 공구가 똑같아요. 어디서, 아니, 1호 계정과 투투가 똑같아요. 공구 계정에서는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써야 돼요. 그리고 1호 계정 수학과 교육과정하고 동일하지만 이건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도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건 뭐냐면 위에 한번 정의를 썼으니까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통하여 구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근데 사실 이게요, 뭐 완전 정적분이 알맹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도입하는 방식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7번 문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뒤에 21쪽에 쫙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잘 안 외워지시면 투투 계정 거는 오른쪽에 쓰기 연습으로 해놨잖아요. 흐린 글씨로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 생자로 안 써지면 그 위에다 덧대고 쓰시다 보면 정말 잘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합격 선생님들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에서 원하는 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죠? 수학교과 역량이에요. 문추의 연정. 이제 뭐 그렇게 하면 근데 이 항목들이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 이 항목이 약간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갔다 다시 올게요. 2번에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내용으로 할 때 2번의 교수학습 방법 안에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가잖아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게 수학교과 역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만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1, 2, 3, 4, 5 5가지. 문, 추, 의, 연, 정. 그쵸? 그러니까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교사들이 하는 그거 자체에서 의사소통하고 연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쪽에 있는 의사소통의 리을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의 리을. 그 다음에 4번의 연결 역량 안에서 니은이죠. 연결 역량, 니은. 요것이 반영이 된 거예요. 문제에. 그쵸?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와서 박 교사가 이제 정답면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정답면체냐, 정답면체가 아니냐 이걸 바구니 A, B로 나누어서 정답면체의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하나씩 약속해 가려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발표 수업을 막 하는데 한 학생이 정답면체가 아니라고 정해놨던 B 바구니에도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답면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는데 학생이 그거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좀 묵살해버리는 거죠. 아니야, 선생님께서 정답면체가 아니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정답면체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좀 팍 묵살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에 당황 얘기하니까 김 교사가 이제 선배인가 보죠. 자기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땐 니은처럼 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답면체가 무언지 약속하고 있는 거가 미리 정해놓은 것 때문에 이미 이제 미리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너는 이제 뭐 무조건 결론적으로 틀렸다 어쨌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너의 의견을 말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정답면체가 무엇인지 약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솔직히 교사도 오르지만, 확 오르지만, 한번 누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은 이거죠, 이거. 그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거기 먼저 답을 볼까요? 친구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 틀린 답이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정답면체의 정의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왜 정답면체가 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만 제가 뚫어놓긴 했어요. 그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부분이 반영되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 타인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거 의사소통의 리을을 말하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사는 이제 본인이 한 수업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빵가게 매출 같은 거 이런 일단 현실 세계하고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줬고요. 빵가게 매출 함수 fx는 주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 자체가 뭐 다 팔아야 되잖아요. 빵을 만들었으면. 그날 파는 게 원칙인데 남는 경우도 많고 손해가 많다. 이제 이런 실생활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런 재미난 문제로 시작을 하니까 학생들이 빵가게 매출을 미분을 해서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 매출값을 미분을 해서 얻어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100개의 기준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의 매출까지도 계산을 이렇게 잘 해내더라는 이 교사의 경험 얘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이것은 연결 영역 안에서 이제 수학과 실생활, 그죠? 사회 및 자연현상, 그런 타 교과의 내용 이런 걸 다 연결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는 과제를 활용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니은을 적절하게 반영한 거랑 빈칸은 연계하는 과제를 활용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항목을 반영하였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8번에서도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요거 진짜 외우자 그랬죠? 외워놓으세요. 7번. 네, 그 다음 8번에서는 뭐다? 교과 역량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든 간데 여기만 해놓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23쪽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하고 10번이 이제 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한 번씩 푸실 때, 요렇게 되어 있구나. 구성이 이렇게 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지금 뒤에 이론하고 더불어서 문제 자체에서 문제를 하나밖에, 문제는 그렇게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통한 연계되는 그 이론을 더 완벽하게 공부하시라고 말하는 그걸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9번을 가서 보셔요. 예, 지금 이제 성취 기준, 그러니까 기존의 걸로 말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번은 중학교 거 하나랑 10번에 고등학교 거 하나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번은 중학교 도형과 측정, 그죠? 기하죠, 예전에 영역에 가항목, 나항목 있죠.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번호 상관없이 새롭게 1, 2, 3으로 해놨어요. 자, 1번에 종이접기 작도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추측하게 하고 성질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 증명이라는 용어 도입, 필요성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찰 실험 통한 확인, 사례 근거 제시 통한 설명, 유사성 근거한 추론, 증명,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 그죠? 아까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 안에서는 증명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증명을 할 때 대신에 가정 결론이라는 용어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요런 나온 걸 놓고 아예 1, 2, 3으로 제가 했어요.
자, 1, 2, 3으로 한 이유는 이제 많이 하려고요. 예, 내용을 많이 하려고요. 자, 그 도형화 측정 영역에 증명이라는 용어 도입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도형의 성질을 여러 가지 정답 방법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게 정당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자, 1호 개정에서는 근데 이 정당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증명이라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존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증명이 아닌 이것을 제안했었다. 이게 뭐냐? 꼭 기억하세요.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이렇게.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기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말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증명하는, 그리고 증명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죠. 학교에서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 종이 접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추측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중2의 교과 과정 안에 있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학생들이 추측할 수 있는 성질 3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좀 한번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라 지금 종이 그런 거 접어서 잘라서 맞대어 보면은 A, B, A, C가 같은 것도 그러면 A, B, A, C 이등변에서 양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접어서 폈다 또 같으니까 각 B하고 C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접었다 폈을 때 A, D하고 B, C가 정확히 수직이 되면은 아까 그 길이가 같은 걸 반으로 반띵하니까 A, D는 B, C의 2등분이 되니까 수직 2등분선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제가 다 흐리게 써놨는데 지금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등변 삼각의 성질을 추측을 하게 하는 그 도형의 성질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도형 성질을 추측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구체화하자는 게 투투 개정의 기하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 2번 종이접기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 2번 했고요. 3번 지문의 3번에서 가정결론 용어를 다루지 않는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사실 진짜 더 중요해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 더. 자, 요렇게 한 이유가, 개정할 때 여기가 굳이 넣은 이유가 중학교 학생들은 가정과 결론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A면 B다 형태의 문장 전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이런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과 이러한 상태의 학생들에게 증명질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서술하자.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맨날 지도했냐면 가정 결론을 형식적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랑 결론을 형식적으로 지도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중학교 안에서는 그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하지만 그래도 굳이 예전의 것을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를 지도하는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고자 이제 이렇게 넣은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정 결론을 아예 어떨 때는 우리가 결론을 말해주지 말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대안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스스로 탐색하게 함으로 결론을 스스로 탐색. 그러니까는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는 거죠. 탐색된 결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자연스럽게, 그죠? 스스로가 이제, 이거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한데, 확인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증명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도록 점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지도로 가자. 이거죠. 분해하고 쪼개서. 자, 그 성취 기준이랑요. 성취 기준 해설 가항목,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나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그 많은 걸 다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것이 근데 제 생각에도 이제 막 개정이 됐을 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주어져요. 지난 1호 개정이 막 됐을 때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사항,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같은 게 다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익숙한 걸
주어진 걸 보고 빨리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거 보고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25쪽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 안에서 이제 접는 활동을 하는 활동 내용이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논증하기 1호 계정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투투 계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지금 그 밑에 있죠. 예. 설명이랑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뒤에 제가 가나다라마 5가지 뭐냐면 26쪽에 보시면 학생들의 증명학습 실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교제 할 때 자세하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증명학습 실태 가나다라마, 그냥 증명 자체 어려워하거나 지금 문제에 낸 것처럼 A면 B다 명제 해석을 어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정당화 수단으로서 증명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죠.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등변 삼각형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왜 증명해야 돼?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기호가 많으니까 어려워하거나 뭐 시간이 부족한 건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나다라마 5개 정확히 외우고 원인과 해결책 그 중에 지금 하나 나항목을 출제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또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했던 게 지금 이제 말이 성취기준 해설이랑 성취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말이 기니까 이제부터 가나라고만 할게요. 가나하고요. 그 다음 지금 얘기한 이제 증명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7번 문제 반드시 기억하지 않고 이게 새로 개정이 되면서 1호에서도 획기적으로 바뀌었지만 또 한 번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나와야 해요. 이제 진짜 실전 우리가 그날 시험 보는 11월 달에 저게 나와야 하는 문제고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증명이라는 용어가 도입됐어요. 그죠? 기존의 교수학습상에서 다 하긴 했지만 새로 용어가 다시 도입되면서 지금처럼 증명, 가정결론이란 말 쓰지 말자 이런 말까지 구체적으로 됐다면 이런 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지도서 교과 내용하고 연계성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는 뒤에 갈수록 계속 문제 새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 8회 시험 보는 동안에.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제가 영역을 아까 증명 전체로 봤다면 지금 10번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했어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최근에 막 등장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둘이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영역 안에서의 성취기준이랑 성취기준 해설이랑 성취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가나하고요. 여기서의 실태는 아까 중학교 학생들이 증명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만큼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 2개를 같이 지금 이제 비교하시기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가나다에 인용한 내용은 수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서 학생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상태. 그러니까 특별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 뭐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학생들이 무엇이 일어날 때 점점점 무엇이 일어날 확률 이런 말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일 때 뭐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건부 확률로 기계적으로 푼다는 거죠. 더 나가서는 다처럼 그 기호가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학생들의 상태가 이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문제 1번을 볼게요. 확률 개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하고 우리가 베이즈 정리 우리 확률 자체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확률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조건부 확률이 나와야 되는 게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보가 추가가 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 얘기할 때는 정보의 추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부 확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을 시키다 보니까 위에 가나 다처럼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확률 개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하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 뭐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관점에 따른 확률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조건부 확률은요, 추가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확률이에요. 추가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확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추가 정보고요. 아까 역사적으로 확률이 자리 잡고 흐름에 오는 사전 확률, 사후 확률부터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가 정보에 의해 변화된 확률을 말한다는 걸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론적인 걸. 어려워하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지문에서 알 수 있을 때 학생들이 확률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확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 그 중에 또 조건부 확률이 어렵다고 하는 애가 50% 이상이래요.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어려워하고 조건부 확률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에게 조건부 확률을 지도하는 전략을 이제 쓰라는 건데, 해결책을. 그게 투투 계정 안에서의 나 항목에 좀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성취 기준 해설 고려시 적용 사항인 요걸 좀 바탕으로 써라, 그 소리였어요. 구조는 똑같죠. 9번하고 10번하고의 문제 구조가 똑같죠? 예.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이다.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이다. 조건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이 이런 걸 이제 제일 헷갈려 하죠. 먼저 일어나는 사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 밑으로 쓸까요?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그걸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 조건관계 이런 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조건관계를 인과관계와 조건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도 적절한 지도라는 거죠. 조건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 위로 쓸게요. 잘릴까봐. 조건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마지막 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로 이해시켜야 해요. 조건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 분명히 해야 하고요.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고, 시간 순서와 조건관계가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하나 추가하자면 조건관계를 인과관계와 구별해서 지도하는 것도 참 적절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먼저 답을 썼어요. 마지막 페이지라 그냥 뒤로 넘어가고자. 지금 30쪽 마지막 페이지 30쪽을 먼저 볼게요. 우리 지금 투투 계정에서 아까 제가 나항목 기준으로 해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거기 4번 있죠.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수치한 확률로 이해하게 하고,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추가된 말이에요. 투투 계정에. 새로 추가된 말이에요. 더 들어간 거.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 좀 더 자세하게 더 살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쓰라고 했을 땐 그걸 근거로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거 정말 그런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요번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야 돼요. 증명이 들어갔는데
가정과 결혼을 하지 않게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 인지장애를 개선을 해서 지도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나항목의 동글뱅이 4번. 그것이 새로 추가된 용어인데, 설명인데, 그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너무 매치율이 좋죠. 수교재하고 교육과정하고 매치율이 아주 좋아요. 진짜로 출제되기에 너무 좋고, 나와야 돼. 만약에 올해가 안 나와도, 이게 뭐, 다음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자꾸 나와야 된다고 하냐면, 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요. 저 9번, 10번, 7번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교육과정에서 뭐 수교 문제 7문제 중에, 교육과정 문제만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녀석 하나가 이제 대표로 뽑혀서 나오겠죠. 예. 근데 정말, 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0쪽 얘기 먼저 했지만 29쪽이 그게 우리가 수교재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애들이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까 문제에 나오는 가나다 학생들이죠. 조건부 확률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애들이 가나다. 그런 학생들을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29쪽에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4번, 5번을 얘기한 거예요. 4번, 5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거고, 요런 식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를 좀 하는데 좀 전략이지 않겠냐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강조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을 보시고, 예, 오늘은 처음이라 얘기를 할게요. 예, 시험을 보고요. 예, 아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작성 답안지, 그러니까 제가 화해를 일부러 2장을 출력하세요 이러면 헷갈릴까봐 그 인강선생님 올리는 화일에다가 제가 답안지, 그 다음에 제작성 답안지 이렇게 4번으로 올라가요. 또 하나가 있어. 그거에다 똑같은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할 때 2번 출력하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바로 제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바로 해서 톡으로 보내시는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예. 그래야만 공부가 잘 진행이 되니까 우선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1회였으니까 문제 풀었고 해설 들었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패턴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막 얘기했던 건 어차피 이제 그 자료에도 다 있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 엄청나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조금만 하면 달라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차짜리는 엄청 달라지니까 복습을 많이 하시고 그 회차별로 하는 그 뭐 예습을 해서 다음 이후에 문제를 잘 풀어야겠다 이거보다 어차피 2마리 토끼가 다 안 될 땐 복습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복습할 때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 강좌 멈추면서 제작성에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1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